안녕하세요. 박광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40번째 라이브 서저리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71세의 여성분이시고요.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전형적인 풀마우스 케이스죠. 우리가 컨비네이션 신드롬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하악의 구치부하고 상악의 이렇게 덴처를 오래 쓰시다 보면 상악 전치부가 또 약해져서 양쪽 다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환의 상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분은 하악의 케이스, 하악의 보온의 상태로 보면 아주 오른 5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케이스죠. 구치부에는 보온은 없지만 이게 멘탈 포라멘 사이의 공간이 상당히 넓게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의 틸티드 임플란트, 가운데 세 개의 스트레이트 임플란트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좌우로는 그렇게 위치 관계가 되겠지만 임상 케이스에서 보시면 상하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제 생각에는 이분도 상악도 임플란트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상악을 덴처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해결하지만 하악에 픽스드로 이게 다 들어가고 나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게 하악이 픽스드로 고정이 되고 나중에 그 다음에 상악에 임플란트 고정성 보충물이 들어가는 것을 가정해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약간 링고 보존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CT 상태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치아의 방향대로 투스 엑시스를 따라서 드릴링을 만들어지고 임플란트의 엑시스가 형성되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링구알 쪽으로 들어가기는 또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정도를 잘 가늠을 해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임플란트, 드릴링, 식립 이런 게 돼야 되겠죠. 또 역시나 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 라비알 쪽에 언더컷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피해 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진지바, 틴 리치를 다 잘라내면 진지바 라인이 또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중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커팅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것이 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링구알 쪽에서 드릴링이 돼야 될 것이고 각도는 확실히 이 각도보다는 이렇게 세워서 드릴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함께 하시면서 드릴링과 이렇게 수술 방법을 한번 더 보시도록 하시죠. 오로넥스는 참 재미있는 옵션입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한번 함께 하시면서 팁을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이게 힘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 뻐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포셉이 플링스라는 포셉이거든요. 이게 안에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이게 벌어져요 항상. 그리고 앞쪽에 잡아주는 힘이 정말 괜찮아서 놓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위스트를 하거나 할 때 발치가 정말 잘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포셉들은 되게 이런 그랩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좀 미끄러지고 그런데 이 포셉은 정말 괜찮습니다. 임플란트 잘 하려면 기구가 좋아야 돼, 그죠? 그래서 한번 제가 선물 받아가지고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자, 발치는 됐고요. 자, 예, 괜찮으셨죠? 네, 좋아요. 이거 좀 모아줄래요?
모아서 이렇게 바탕을 하고,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다시. 액션. 크게. 위아래로. 뭐를. 이거를. 블레이드 거즈도 주시고요. 안쪽으로 석션. 염증이 많아서 브리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스트 잘라서 지금은 원하이트가 거의 없으세요. 밑에 진지바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항상 남아있는 어때 진지바의 중간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좋아요. 오케이, 앞으로 쭉 갑니다. 잠깐씩. 이쪽도 딱 당겨줘. 아니, 딱 당겨서 위치 형태를 보고 그 위치 형태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되고요. 이 밑니치를 나중에 커팅할 거기 때문에 진지바가 많이 남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 그라인션 티슈는 봐서 제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섹션 여기 앞에 여기 섹션 섹션 넣으면 되겠죠? 여기 실처만 해놓고 이렇게 놓고 자 이제 버칼 플랩 그래서 엘리베이터 다시 주시고요.
블레이드. 자, 이쪽에 멘탈 프라멘을 찾아야겠죠? 잠깐만 바깥쪽으로 할까? 조금만 버티컬 넣어주고요. 보시면 여기 멘탈 러버가 있죠? 멘탈 프라멘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기준점이 될 거니까 여기에 슈처를 한 번을 해놓겠습니다. 빨간색 슈처가 있으면 표시가 하기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멘탈 프라멘 안 그러면 계속 제껴서 봐야 되니까 석션 했거든요. 그렇죠? 이 지점이 멘탈 프라멘입니다. 됐고요. 반대쪽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크레스트를 미션이 안 들어가 놓으니까 어태치먼트가 많이 남아있어. 알벨라본의 각도하고 베자본의 각도가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 보입니다. 여기 또 여기 섹션 여기가 멘탈 프라멘이죠. 여기. 적션 앞에 어디지? 다시 한 번 더 수정할게. 여기가 멘탈 프라멘입니다.
가운데 두 개만 조치해 놓을게요. 자, 클리버는 다 제거됐습니다. 그렇죠? 입안 녀석 그렇게 그다음 이쪽에 적정 약해. 크게. 네. 하나, 둘. 옆으로. 하나, 둘. 자, 첫 번째 패스만 한번 볼게요. 저기 아리 패스만 하나 잡아봅시다. 전치부는 아무래도 댄니지를 다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배자 부분에 들어가더라도 각도를 바꿔야겠죠. 그죠? 지금 이게 링괄 쪽에 배달 부분의 각도이거든요. 지금 알베올 부분은 이 정도 거리에요. 이러면 안 되죠? 여기서 이 정도의 여기 돼. 그래서 거의 이쪽에 소켓에서 벗어나서 링괄 쪽으로 패스만 하나 잡아놓을 겁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링괄 쪽에서 들어왔어. 이 정도의 각도가 지금 배자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치아가 없어서 그렇지, 치아는 사실은 이 정도 앞에 여기 이 정도 와 있었겠죠? 자, 됐습니다. 이거는 놔두고요. 우선 론저 쓰시고 아래알 쪽으로 흩어져 있는 부분을 좀 삭제를 하고 이쪽으로 이걸 버티칼로 다 쳐버리면요 심지바가 너무 심지바름이 낮아져 버리겠죠. 버티칼 하이트는 유지시키면서 샌드위치가 되겠죠. 이렇게 보이스
정도의 형태가 안정된 상태가 되는 상태일 겁니다. 여기 멘탈 프라멘에서 5mm 앞쪽에서 여기서 드릴링이 돼야 되니까요. 멘탈 프라멘을 보고 5mm쯤 앞쪽에서 한번 이렇게 여기 본에다가 이제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한 번 더 붙이고 그대로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우선 오른쪽 이게 틸티드 임플란트부터 할게요. 네, 석션 볼까요? 멘탈 포라멘이죠? 멘탈 포라멘에서 5mm 앞에가 어디죠? 여기 앞쪽이니까 여기서 이 정도가 앞입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네, 크게 위아래로. 다시 원조 한번 더 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혹시 멘탈 프라멘에서 보면서 목표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시작은 여기고 그게 뭐냐? 여기서 에임은 이제 이렇게 틸트 주고 하기 전에 우리 플래트닝 드릴을 먼저 써야 되겠습니다. 리치가 너무 띵해가지고요. 네, 플래트닝 드릴 써서 약간 드릴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누르면 안 돼요. 됐고요. 이쪽으로 쑥 해볼까요? 다시 크게 네.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한 개부터 먼저 완성한 다음에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BD로 주실래요? 2.5 이쪽은 4.1에 11.5 갑니다. 다시 이쪽 이걸 잡아주겠습니다. 다시 론도 좀 주시고요. 네, 짧은 거 앞쪽에 있는 본이 너무 높으면요, 어버튼 연결이 힘드니까 앞쪽에만 갖다 이렇게 따줄 겁니다. 픽처.
벌써 50N이 지났는데요. 좀 빡빡하긴 하지만 일단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토크렌치. 사실은 이만큼 많이 나면요 안에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빼고 다음 드릴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은데요. 이 안쪽에 부분이 약간 약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감기도 졸려요. 이렇게 그래,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그 비디 커프, 비디 커프가 아니고요. 악스 아버트먼트를 좀 준비해 주죠. 악스 아버트먼트를 보고 패스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스 아버트먼트 커프 커프 3에 30도 30도 커프 보겠습니다. 그래도 커프가 딱 좋았겠죠, 그죠? 비디 커프가 딱 좋았겠죠, 그죠? 아니요. 사이에 30도, 네, 좋아요. 드라이버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건 아니죠. 읍스. 패스가 제대로 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이 패스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잘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어디로 빼주시고 밀어 빼주시고. 오케이. 짧은 거. 오케이. 이게 전체적으로 패스가 쭉 올라오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전체 앞골 전체에 대해서 이 정도 각도를 가지겠죠. 이게 30도 앵글이고요. 콘 자체가 또 30도 있으니까. 한 25N 정도 타이트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악사 버튼 델링하니까 패스가 잘 보이겠죠. 이제 이대로 반대쪽도 델링하는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놨더니 이쪽으로 같이 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멘탈 프라멘 여기 있습니다. 멘탈 프라멘 위에서부터 30도부터 여기 석션. 이걸 또 잡아줄래요? 네, 그렇죠. 조금.
물 사용 3.5고 3.6이요. 3.6. 여기 3.9요. 그 다음에 코티컬 본드를 해야겠어요. 코티컬 본이 좀 단단해요. 코티컬 본이 단단하면 코티컬 본을 하든지 아니면 태핑 드릴이 또 있으니 태핑 드릴 하셔도 되고요. 네. 픽실 4.1에 11.5요. 같은 앵글 드릴까요? 네, 똑같이. 네, 여기도 50뉴턴 넘어갔습니다. 자, 코티컬 본 드릴 해놓으니까 좀 부드럽게 들어가네요. 조금. 여기 보면 이 핸드피스 커넥트에 육각형이 있거든요. 이 포스트가 똑바로 오게 하려면 이 육각형의 면이 이 탄젠트로 바깥을 향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의 각도가 쫙 올라오거든요. 지금은 거의 그렇게 됐죠? 조금만 조정하는 거죠. 조금만 해서 면이 올라오게. 이게 옥타기 때문에 45도만 돌리면 그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고 딱. 자, 밑으로 뚝뚝 입적시하죠.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됐습니다. 이 라이트 앵글 드라이브를 쓰면 훨씬 더 편리하겠죠. 이게 접근 자체가. 이렇게 고마워요. 오케이, 됐습니다. 됐죠? 이게 역방향으로 쪼아져야 돼서 약간은 처음 하시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25뉴턴 정도 타이팅하고 됐죠? 자, 양쪽으로 같이 한번 부터 할까요? 오케이, 자. 이 포스트 패스를 다시 한번 볼게요. 쭉. 30도가 아니라 40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10도, 40도. 네, 지금 오쪽보다 왼쪽이 조금 더 기울어져서 방향이 뒤쪽으로 치우쳤죠. 그 위치는 아주 잘 잡혔습니다. 일단 가져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요. 좌우 밸런스를 위해서 오른쪽 약간만 더 하이트를 약간만 더 줄여줍니다. 됐어요? 오케이, 일단은 그대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임프레션 떠서 필요할 때 교체하도록 하죠. 자, 아까 이제는 아리로 갑니다. 아리의 방향을 한번 볼까요? 어디 방향이지? 이 정도였죠, 그렇죠? 이 정도에서 이 기준으로 하면 이것 또한 역시 각도를 한 20도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위로. 자, 크게 두 개는 다 들어갔고요. 이제 가운데는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틸트드 되어 있으니까 틸트드 임플란트가 이펙스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 와 있겠죠. 그러니까 앞쪽에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삼 3.2에 94로 가는가요? 96인가요? 94죠? 그러니까 13mm 드릴링을 하면 됩니다. 94니까 이제 이렇게 이 패스로 갑니다. 이렇게. 크게 네, 이런 패스로. 이쪽도 여기서 이만큼 기울어졌으니까 팁이 여기 있죠. 자, 이 정도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조금만 더 할까요? 이렇게 하나 더. 크게 이렇게 그대로 됐습니다. 쭉. 자, 렌스. 자, 쭉 패스가 잡혔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13mm는 두 번째 블락의 밑에 여기가 13mm. 크레스를 되게 떼내지거나 관계없이 여기가 13mm죠. 94로 갈 거니까. 지금 디페이 있겠지만 그대로는 94. 너무 잘 하시고 계세요. 방트 싱크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내지지만 방트 싱크 하지 않으면 어버트먼트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넓게 해도 아무 관계 없으니까 충분히 넓게 줘.
이렇게 틴 엣지에 4mm 픽처를 심는다는 거 사실 쉽지가 않겠죠. 근데 지금 배절본이 워낙 넓어가지고요. 16도 부분 통과만 해낼 수 있으면 4mm가 가능합니다. .9 2.3 2.6 3.5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3.5 구석을 합니다. 이게 내려갈 적에 또 일리려고 해서요. 지금은 3.5라고 했지만 3.6 드릴링 했잖아요. 그러면 오버 드릴링 된 것 같은데 본이 상당히 단단해가지고 이대로 해야지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 다시 악스 아버트먼트 코프 4mm 스트레이트로 달라고 해주세요. 아시고 거의 다 했어요. 이렇게 해도 거의 30뉴턴 이상 나오고 있어요. 여기 석션 쭉 오케이. 렌치 아직 고정은 다 잘 됐고요. 밸런스를 위해서 조금만 더 위치 조정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게 위아래로 아, 고 하나를 오케이 드라이버. 바깥에 노출된 부분이 있지만 다 머신드 커프니까 아무 관계 없죠. 자, 이렇게 자 어버트먼트 다시 연결합니다. 바로 악사 스트레이트. 이게 드라이버 말고요. 이거 여기 있어야지. 다시 나는 렌치 네. 한 20뉴턴 정도. 됐습니다. 자, 여기 뒷백을 처리를 할까요? 저는 그냥 오식스 볼리맥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식스 볼리맥스 10 곱하기 40 하나만 주세요. 곱하기 40. 네. 아니요, 이거. 네. 여기 약간은 이제 비쳐 보이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주세요. 핀셋.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봉합하면 되겠죠. 여기 저기 뭐지? 알로그래프트 조금만 주세요. 앞에 왼쪽에 조금만 쓸 거예요. 잡아주시고. 이쪽으로.
빠졌나? 됐어요. 여기 캡 줄래요? 스캔. 스캔을. 글쎄. 들은. 반대쪽 RC요. 이게 스캔을 할 수 있는 힐링 캡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슈츠한 다음에 위에 스캔하면 이제 스크류 타입으로 보철물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 R이요. 드디어 어머니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너무 긴장을 하셔서 어제 잠도 못 주무셨다고 그러는 이제 잘 되고 나니까 됐죠. 이렇게 블레이드 새 걸로 놔주시고. 여기 잠깐만요. 요거 잡아볼까요? 밑에가 약간 이렇게 이런 디펙이 있을 때는 플랫한 디펙이 아니라서 이런 데는 그래프트를 조금 해주고 펜타나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위에 올려주면 될 것 같고 이쪽도 조금 부족한지. 드셔보세요. 그래서 슈츠가 많죠. 일단은요 저기 파인 시저 주세요. 파필라 티슈만 없애도 될 것 같아. 보여주시고. 네, 됐고 이쪽으로 볼까요? 이것도 이쪽도 가운데
이쪽 왼쪽으로 이쪽 할까요? 네. 이쪽으로. 자, 열 뒤에 이쪽 뒤에 살짝 놓고 눈 많이 당기지 마시고. 오케이. 저쪽 뒤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컨티뉴어스 락킹을 할게요. 이쪽으로 뒤에 한번 하고. 하고 다시 자, 왼쪽에서부터 조금만 더 하실래요? 네. 몇 번을만 더 봉합하시면 다 끝납니다. 하나만. 자, 크게. 그렇죠, 땡큐.
봐요. 마취가 이제 좀 깰라고 그러나 봅니다. 저기 부피바케인 앰플 하나 주세요. 저 디렉션. 여기만. 오케이. 고개 아래로 약간 숙여보세요. 오케이. 한 번만 더 하고. 오케이, 됐습니다. 아,
하고요. 네, 하시고 에어 좀 불어주세요. 좋아요. 오케이. 부피바킹 좀 주세요.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예, 부피바킹인데 이걸로 처음부터 마취하면 조금 더 오래 가긴 하는데 이 불편하게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이게 리도케인처럼 나오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나온대. 그래서 그냥 1cc 시린지에다가 그냥 연조직에 힐링이 아니라 마취 후에 통증을 줄여주는 거니까요. 조금만 해주시면 훨씬 더 편안하시죠. 오케이,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잘 됐습니다. 살짝만 담으러 볼까요? 고정 너무 많이 담을지 말고 그만큼. 오케이. 그대로 두고요. 밑에 우선 바로 스캔해가지고 네. 템포러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To learn the Megamind, Megamind. Megamind is a unique platform for the young aspiring dentists to share their passion and inspiration. Hi, I'm Mark Kwan, and we're back. Following the massive success of 2023, the upcoming global event, the Megamind, will be even bigger and more exciting in 2024. The goal of Megamind is to search and cultivate the next leader in global implant education. Each competition is composed of 15-minute clinical case or research presentations, and the event takes place at 3 different levels. First round is national level. Participants who are chosen to represent their country will enter the next round, which is the continental level. And finally, the third and final round of competition will take place live at a major dental conference in October in France. There are prizes for each round. The final runner-ups will receive hotel accommodation and flight to compete live in the finale. However, all starts with submitting application form to reserve your spot. So please follow the link below for more information and application process. No other event comes even close to this level of magnitude. So, what inspires you? Unlock your potential. Test your mind. We are Megamind. See you soon. to learn the Megamind, Megamind is a unique platform for the young aspiring dentists to share their passion and inspiration. 안녕하세요. 딱 1시간 내 마치려 했는데 1시간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 좀 케이스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수가 좀 많고 풀마우스 염증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앞에 중간에 제가 Q&A 들어가기 전에 메가마인드 이 컴피티션 이거 광고 영상을 내보내셨습니다. 사실 이 메가마인드는 국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메가스쿨 또 아지트 같은 정말 장기적인 코스, 제대로 된 임플란트 교육을 위한 이 플랫폼과 함께 전 세계에서 우리 임상가들에게 이렇게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한 33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요. 원래는 한 500명 정도가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참 우리 한국의 임플란트 수준은 진짜 세계 탑 레벨입니다. 그것이 좀 더 오랫동안 체계 있게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사진을 찍으시고 또 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메가마인드 프로젝트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한국이 사실 이 호스트인데 한국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충분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다 충분한 리워드가 있고요. 여기서 1등이 되시면요. 글로벌 1등이죠. 1등이 되시면 저희들이 글로벌 스피커로서 이제 많은 곳에 초대를 하고 또 무대에 이렇게 여러분을 더 넓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뭐 저런 걸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 보면서 또 내가 했던 것을 리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성장에 제 경우를 보면 언제 가장 많이 성장을 했느냐 생각하면 제가 했던 케이스를 리뷰해 볼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한번 리뷰해 보시고 왜 잘 됐는지 왜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만 삼아도 충분히 밸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모든 분에게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우리 프라이빗 프랙티셔너 개원이들이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였고요. 질문에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 선생님, 하악 풀 마우스 케이스에서 하악 6개를 원피스로 묶으면 혹시 맨디블라 프랙처 때문에 보철 합병증을 일으키거나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사실 한때 굉장히 이게 화두가 됐었죠. 그래서 하악의 풀마우스를 하게 되면 되게 우리가 가운데서 쪼개든지 안 그러면 구치부, 전치부를 따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요. 이게 멘탈 포라멘 앞에만 있는 거잖아요. 멘탈 포라멘 앞쪽에서 오론 6, 오론 5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쪽으로 우리가 흔히 하듯이 6번, 7번 자리에 이렇게 픽처가 들어가는 경우라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흔히 우리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가운데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구치부 또 전치부를 분리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 케이스처럼 인피리어 알베올러 너브를 빗겨서 심지 않고 오로넥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피리어 알베올러 너브 그때는요. 오로넥스가 할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이미 전치부에 벌써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피해서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상악이 거의 내 이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구치부 서포트를 줘야 되겠다 해서 구치부에 힘들지만 그렇게 승입을 한 케이스고요. 오늘은 상악이 풀이잖아요. 그러면 오론6에도 충분히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론 6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굿덴트 퍼스트 위 케이스와는 다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만 수술 후 힐링 어버트먼트를 약 15N으로 잠궈주는데 어쩌다 보면 풀려서 나와서 환자가 들고 나오거나 삼키거나 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티슈가 차오르면서 힐링 어버트먼트가 빠지는 건지 어떤 힘을 작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 꽤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떤 임플란트 쓰세요? 저희 메가젠에서는요 15N으로 잠그시면 안 됩니다. 메가젠 임플란트 쓰실 때는요 그냥 핑거 포스로 딱 걸리면 됩니다. 핑거 포스로 꽉 졸 필요도 없고 그냥 딱 걸릴 정도만 싹 잠그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몇 뉴턴일까요? 한 8뉴턴, 7뉴턴, 8뉴턴 밖에 안 될 겁니다. 이 15뉴턴으로 토크를 하면요 안 풀립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 꽤 많이 들었거든요. 나는 이게 토크렌치로 꽉 쪼아야 안심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메가젠을 쓰면서 꽉 하면 쪼았더니만 풀리지를 않아. 그러면서 컴플레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커넥션과
힐링 어버트먼트 픽처 사이 커넥션에 어느 정도로 정밀하게 맞느냐 이거 문제겠죠. 그래서 이 15뉴턴이 아니라 만일에 원장님께서 메가젠을 쓰신다면요, 저는 이 토크렌치 절대 쓰지 마십시오. 핑거 포스로만 하십시오. 안 풀립니다. 제가 풀린 경우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프티슈가 차오르면서 이게 힐링 어버트가 빠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다시피 힐링 할 때는요, 늘 저는 손으로만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악동 이식 후 매식한 경우 움직이지는 않으나 손으로 돌리면 돌아가는 정도의 초기 고정밖에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냥 프라이머리 크로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빼고 다른 걸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냥 손으로 돌아가는, 근데 문제는 손으로 돌아가는 로테이션이 아니고요,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러면 사실은 픽처가 오센트릿이 안 될 거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것은 남아있는 본의 정도라든지 이게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커버 스크루하고 프라이머리 크로즈 하는 것이 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게 좋겠죠. 네. 임플란트 매식하고 오랫동안 가령 1년 이상 기다린다는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래 두면 본이 점점 많아진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물론 이것은 뭐 잔존골의 양이라든지 그 퀄리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저 같으면 뭐 상악에서 거의 대부분 3개월입니다. 1, 2mm 밖에 안 남았죠. 3개월 후에 로딩이 들어가는데, 물론 ISQ 체크해보고 또 로딩도 아주 소프트한 로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합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지만 3개월, 1년 기다린다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더 기다려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게 뭐 많이 기다려도 한 4, 5개월 정도? 그 이상은 본 리제너레이션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경우입니다. 네. To your best 님, 오늘과는 관계없는 질문인데 발적과 상악동 크레스탈 동시에 시행하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압 거상을 하는데 발적 시 물이 새서 잘 안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크레스탈 시 댄삽으로만 하시는지? 아니요, 다 합니다. 발적 시에도 똑같이 댄삽으로만 상악동 저를 뚫고 골리식제 밀어넣는 방식으로 하시나요? 발적 크레스탈 동시에 할 때 돔 쉐입으로 균일하게 잘 거상되는 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죠. 이것은 사실은 그 사이너스 플로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다르겠죠. 발치를 했는데 사이너스 플로어를 발치 루트 팁이 사이너스를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사이너스 플로어가 이번하게 되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이너스 플로어는 이렇게 플랫한데 발치가 한다 이러면 그냥 크레스탈 어프로치 하셔도 거의 문제가 없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게 루트 팁이 사이너스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사이너스 플로어가 팽팽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압 거상으로는 제 생각에는 잘 안 들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나토미 시간에 옛날에 공부를 했었죠. 어떤 것은 이렇게 피크가 있든 이렇게 높은 곳은요, 어태치먼트가 확실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사이너스 멤브레인도 마찬가지죠. 그런 우리가 septum이라든지 또는 소켓이 이런 게 들어있으면 그쪽은 이렇게 소프티슈에 어태치먼트가 강하기 때문에 약한 곳하고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압 거상하면 푹 뚫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루트 팁이 사이너스 안으로 들어가 있다면 저는 라테랄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조금 지나가서 발직이니까 본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지나가서 그냥 바이코티컬 스타빌리제이션 정도로 하시는 것이 전 더 낫지 않을까. 그랩도 하지 마시고 소켓에만 집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생님, 보통 상악동 막이 얇으면 잘 찢어진다고 하는데 CT에서 몇 미리 정도로 보시나요? 잘 찢어지는 정도 말씀이신가요? 예, 얇으면 아무래도 좀 더 찢어질 수가 있겠지만요. 뭐 이건 뭐 0.5mm 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 담배값 같이 얇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상악동 엘리베이션 그 인스트루먼트가 좀 더 샤프한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뭉뚱하면요, 이게 그냥 소프트티슈를 말고 지나가서 찢어먹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얇게 해서 샤프한 그 큐렛으로 본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밀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현 선생님, 오늘 수술 영상 중에서 하악 멘탈 포라멘을 실크로 표시한 술식이 있었는데요. 아직 하악 임플란트 수술 중에 깊게 플랩을 열어서 이 신경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골막 거상시나 근처 석션으로 신경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지각 이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공 근처를 수술 중에 확인하는 방법이 블리딩 나는 점 확인일까요? 아니요. 이공 근처 수술 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궁금합니다. 멘탈 포라멘 별로 멀리 있지 않거든요. 완전히 건강한 맨디블이라면 상당히 밑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상당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한 리지에서 1cm 정도밖에 밑에 안 있습니다. 많아봐야 한 2cm 정도 있죠. 그래서 뒤쪽에 디스탈 쪽에 약간만 버티컬 인시전 넣고 이렇게 열면요, 멘탈 포라멘 보입니다. 근데 멘탈 너브가 너브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멘탈 포라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쉬스가 페리스티움과 함께 쉬스에 쌓여 있죠. 그래서 거기에 아테리도 있고 너브도 있고 또 베인도 있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당긴다고 해서 이렇게 데미지가 올 가능성이 저는 훨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어서 확인하시고 눈으로 이렇게 파인 게 보이거든요. 오늘 이 비디오 새로 리뷰하실 때 너브 어떻게 작작해졌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니 약간 오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정도 또 리트랙션 하다가 조금 눌린다고 해서 데미지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하는 걸 습관화 한번 해보십시오. 이 확인이 되면 수술이 훨씬 더 편안하고요. 딜링 하다가 브리딩이 될 수도 있겠죠. 특히 앞쪽에. 그러면 영향을 받을까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우리 루프를 했죠. 멘탈 러브에 루프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루프를 건드리게 되면 당연히 멘탈 러브를 건드리는 거 똑같겠지만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도를 주고 5mm 정도 띄워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루프 아니고도 그 앞으로 전칩으로 오면 인사이시브 너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거기도 아테리가 있죠. 그래서 그쪽을 맨디블라 임페리얼 너브의 또는 베슬의 브랜치들입니다. 거기서 브랜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구치부에 또 센서리에 영향을 주느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치 관계만 제대로 확인하시면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44번의 경사각도 몇 도입니까? 44번, 34번, 44번. 44번 각도는 30도였습니다. 34번은요, 30도를 연결했는데 제가 보니까 40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40도 각도의 악스 아보트먼트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30도 연결한 채로 했습니다만은 34번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34번이 아니고요. 36번 위치입니다. 5번인데 실제로 크라운은 6번 위치에 스크루홀은 거기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시 멘탈 너브 루프를 고려할 때 멘탈 포라멘 앞 7mm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CT를 봤는데요. 이분은 루프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루프가 이렇게 있으면 확실히 보이는데 루프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걱정하지 않았고 또 7mm가 아니라 저는 제 기준은 5mm입니다. 너무 많이 당기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앞으로 이 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임플란트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AP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안티리어 포스티리어 스프레드가 조금 2mm만 당겨와도 스프레드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CT를 자세히 보시고 만일에 7mm 하기가 5mm 하기가 좀 그렇다 하면 약간 링괄적으로 식립을 하십시오. 약간 링괄적으로. 멘탈 너브가 나오는 곳은요. 맨디블라 너브의 주행을 보시면 처음에는 링괄 플레이트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쭉 나와서 멘탈 포라멘 할 때는 버칼로 나옵니다. 그래 멘탈 포라멘의 바로 안쪽이라면 거기는 너브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멘탈 너브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의 안쪽이기 때문에 만약 AP 스프레드가 걱정되는 그런 케이스라면 CT를 자세히 보시고 조금 링괄적으로 들여서 식립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현생님, 드릴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린드만 드릴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랜스 드릴을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랜스 드릴 뭐 원장님 좋아하시는데 하시면 됩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랜스 드릴 쓰시고 저도 쓰고 또 린드만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기 원장님, 저도 악사 쓰고 싶어요. 6월에 출시한다고요. 네, 있는 가는 다 돼 있는데요. 이거 생산에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재고를 쌓고 있는 중이고, 저도 오늘 그게 없어가지고 잘 준비해서 우리 그 시덱스 때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멩이님, 혹시 아리 커프가 순측으로 다 노출되어도 괜찮은가요? 네. 어디서든지 노출되어도 괜찮습니다. 링구알, 보칼, 라비알 또는 디스탈 쪽으로 어디로 노출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쪽은 반드시 골격에 기대야 하나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더 안정성이 있긴 한데 그냥 소켓에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은요 꺼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특히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현섭 선생님, 현재 악사 버튼 및 스캐너 없이 공항 내 인상 체득할 수 있는 액세서리 구입 가능한가요? 인상 체득하는 옵션은 되게 많습니다. 님처럼 그냥 저 같으면요, 그냥 거의 대부분 원스테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힐링 어버트먼트, 스캐너블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시키고 그냥 그 상태에서 스캔 풀고 임프레션 코핑 연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스캐너블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그거 그냥 스캔하면 템포리 보출물이 들어갈 때 바로 빼고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좋아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우리 옛날에 하듯이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 픽업 임프레션 코핑 다 있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스캔 포스터도 있고요. 그래서 어지간한 옵션들 다 있으니까요.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옵션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중국에서 박 원장님, 왜 골 표면을 팽팽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오로넥스를 하게 되면, 우리 오로넥스의 파이어니어들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본을 싹 갈아버렸죠. 틴리지 부분을 싹 팽팽하게 만들고, 굉장히 넓은 뼈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임플란트가 식립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100% FP3가 됩니다. Fixed Process Type 3. 그게 뭐죠? 진지바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보철물에 진지바 포션이 포함되는 그런 보철물이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했던 방법을 하게 되면요, 아마 이분은 거의 FP1이 될 것 같습니다. 전치부는, 구치부는 약간 이렇게 꺼져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전치부는 거의 자연치아 정도 또는 조금 더 긴 그런 정도로 보철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왜 우리가 머신드 커프가 있는 그러니까 아리를 쓰고 이렇게 하냐면요, 이 진지바 라인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틴엣지인데 일반 임플란트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서 우리가 고민해서 만든 것이 아리 임플란트인데요. 이렇게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보철물이 됩니다.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보철물, 더 예쁜 진지바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평탄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필라소피입니다. 다음에 본 파티클 덮는 소재는 어떤 제품인가요? O6 볼륨엑스입니다. 많이 보여드렸죠? 근데 조직을 두껍게 합니다. 한 2mm 정도 두껍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앞쪽으로 본 디팩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이것만 하기보다는 본 그래프트를 조금 하고 이렇게 하면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좀 두껍게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슈츠를 사용하시나요? 셀프 리섭션? 아니고요. 그냥 블루 나일론입니다. 블루 나일론 슈츠이고요. 리섭션 이런 경우는 소프티슈가 굉장히 많았죠. 양이 굉장히 많고 또 디태치가 많았기 때문에 스웰링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스티치 하기보다는 저는 열흘이나 한 2주 후에 스티치 아웃 합니다. 물론 보철물은 그 전에 템퍼러에 끼워 드릴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이미디어트 로딩 때 얼마나 긴 임플란트를 선택합니까? 10mm 이하의 임플란트 식립하면 영향이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대합치의 관계 있겠죠. 교합력이 어떻게 가해지느냐, 어떤 포지션에 임플란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상하기 무치약이다. 그런데 하악의 본이 단단하다. 그럼 7mm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하기에 완전히 건강한 치아가 있고
환자의 얼굴에 머슬이 콱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라스트 몰라, 만일에 8개 정도 임플란트를 했다고 하면 제일 뒤에 있는 임플란트는 이미디엇 로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2 대구치 쪽은 이게 굉장히 지장이 강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그 앞쪽으로만 템포러리를 하고 뒤쪽은 조금 기다렸다가 어센트레이션 된 다음에 보철물을 연결을 해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이보다는 대합치 그리고 교합의 상태, 환자의 제작 습관 이런 것에 영향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메가마인드 잊지 마시고 참석하시고요.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저는 어떻게 찾은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찾아요? 한 개면 마지막 질문 였습니다. 이게 우리 폴리돌님 단골 손님이십니다. 막실라와 만디블의 사이즈 디스크레펀시가 꽤 크던데 나중에 보철을 올리려면 어떤 오클루전 스킴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PMMA 브릿지로 수복하나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상악과 하악에 이렇게 차이가 나 있죠. 그래서 제가 하악 전치부는 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립은 이 정도로 와 있거든요. 제가 조금 다물어 보세요 할 때 힐링 어바트먼트가 지금 하악의 진지바보다 약간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나중에 만일에 상악에 임플란트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악을 기준으로 해서 교합 형태를 새로 설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상악의 덴처든 이런 것을 재설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도와주는 팀이 이야기하시기를 드디어 구독자 수가 5,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여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마침 또 40번째 라이브 서저리였습니다. 제가 100번까지는 꼭 채울 겁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앞쪽에서 했던 그 케이스들 보철물이 완성된 그 결과물과 함께 다시 풀 스토리를 다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그 테마가 있으니까요. 그 제목을 보시고 궁금하신 파트 또 여러분의 환자분에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으면 한 번쯤 리뷰를 해보시고 수술에 임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